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가장 큰 학생의 목소리가 버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나 알아요? 할아버지 같은 꼰대들이 문제라고요. 승객들은 그 말에 경악했고 누군가 작게 어머나 하고 탄식했죠. 맞아요.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간섭하기 좋아해요? 다른 학생이 가세하며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오후 3시 시내버스 146번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승객들은 각자의 일상에 젖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할머니 몇 분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하나를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 4명이 우르르 올라탔거든요.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 정도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럴 나이니까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야, 저기 할머니 봐. 완전 깜빡 졸고 있네.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헤이, 할머니. 여기가 종점이에요. 다른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죠. 졸고 있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할머니를 보며 아이들은 깔깔거렸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날까봐 모두들 못 본 척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이들 중 하나가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말이죠. 학생,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야.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그냥 여기서 내려주면 되잖아요. 다른 승객들을 향해서도 무례한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한 학생은 옆에 앉은 아주머니의 가방을 건드리며 이거 명품이네요? 진짜예요? 하며 놀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가방을 꼭 껴안았죠. 또 다른 학생은 휴대폰으로 다른 승객들을 몰래 찍으며 친구들과 킥킥거렸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자기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참고 있었죠. 어떤 아주머니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버스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미치겠어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작은 운동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죠. 처음엔 다른 승객들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승객이 휴대폰을 꺼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엔 임산부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아줌마, 배 진짜 크네요. 언제 나와요? 하며 배를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긴장감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죠.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걸어갔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이 버스 바닥에서 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할아버지가 다가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뭐예요? 하며 오히려 반갑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들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명의 아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너희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니?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렸죠. 아이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여도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아이들 중 한 명이요. 뭐가 문제예요? 하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봐라. 할머니를 놀리고 임산부를 놀리고 다른 사람들을 툭툭 건드리고 이게 학생이 할 행동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실망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버스 안에 퍼졌습니다. 곧 여러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잘했다,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마음들이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할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이들 중 리더 격인 한 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조금 시끄러웠을 뿐인데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들은 후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조금 시끄러웠다고 할아버지가 반문했습니다. 너희들이 놀린 할머니, 임산부, 다른 승객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니? 너희들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의 반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죠. 할아버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아이들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어른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혀를 차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어른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 가장 큰 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 학생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굽실거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나 알아요? 할아버지 같은 꼰대들이 문제라고요. 승객들은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꼰대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작게 어머나 하고 탄식했죠. 다른 아이들도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다른 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농담 한 번 하고 임산부한테 관심 보인 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할아버지나 집에서 TV나 보고 계시지.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가장 큰 학생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다. 늙은이들은 왜 이렇게 간섭하기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복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헬스장이나 다니시나 봐요? 우리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다고 무조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맞아, 맞아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승객들은 아이들의 말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어른에게 대들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할아버지를 노인네,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것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이들의 막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문제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가장 큰 학생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우리를 애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렇지? 하고 동조를 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치려는 듯 했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 방해하지 말고. 하지만 그 손이 할아버지에게 닿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그 학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죠.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는데 그 학생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아파요. 학생이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아프게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일 수 없게만 했을 뿐이었죠.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덩치 큰 중학생이 완전히 제압된 것이죠.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제압당한 학생이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프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프면 말해라. 바로 놓아줄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전혀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았는데 친구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 할아버지 뭔가 다르네. 무술 같은 걸 배우신 건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생의 손목을 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 봐라. 지금 내가 너희 친구를 아프게 하고 있니? 다치게 하고 있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친구는 아파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힘이야.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너희들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진짜 힘이야. 그 순간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은 또 한 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관장님?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관장님이라는 호칭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죠. 관장님이라고? 그럼 이 할아버지가 정말 무술을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인가요? 아까 그 신기한 동작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사람들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학생의 손목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잡고 있던 학생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학생은 손목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는데 이제는 반항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관장님이세요?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건방진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벌써 4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40년. 승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40년이면 정말 엄청난 경력이었거든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가르친 제자들이 수백 명은 될 텐데. 버스 안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고수였던 것이죠. 와, 아이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라니. 그것도 4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니. 아까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인네, 늙은이라고 부르며 대들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실감했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장 큰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손목 아프지 않았지?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았거든요. 태권도는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예의를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승객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작게 맞아요. 진짜 무술은 그런 거지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분은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도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저희 아들도 예전에 태권도 배웠는데 정말 예의 바르게 변했어요. 태권도 배우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렇게 훌륭한 어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술의 고수인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로만 한다는 것도 감사했죠. 관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장 큰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막말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용감하구나. 그리고 한 명씩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만 사과하면 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버스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도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 임산부 아주머니, 그리고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께 말이야.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큰 학생이 먼저 일어나서 버스 안의 승객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럽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승객들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임산부 아주머니도 앞으로 조심하렴이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셨죠. 승객들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무례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다니. 정말 진짜 스승의 마음가짐이었죠. 그리고 한 승객은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버스에서 내린 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했던 대학생은 바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끄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할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적절히 편집했죠. 그리고 버스에서 중학생들을 혼내는 할아버지, 알고 보니 태권도 관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와, 이거 진짜 통쾌하다였고, 그 다음은 할아버지가 진짜 멋있으시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은 계속 달렸고, 조회수도 급격히 올라갔죠. 진짜 어른이 뭔지 보여주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사이다, 어르신. 태권도 관장님이라니. 완전 반전, 아이들 혼내는 것도 품위 있게 하시네. 저런 분이 진짜 스승님이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노인네,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부분에서는 저 아이들 정말 버릇없다. 부모 교육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술을 배운 사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손목 잡는 기술, 진짜 고수시네요. 40년 경력이 저런 여유를 만드는구나. 아이들을 제압하면서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봐. 진짜 무술의 정신이다. 등등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는 댓글들이었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런 분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에게 저런 교육이 필요해. 예의를 가르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네.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저 중학생들 부모는 뭐하나 집에서 예의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네라는 아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고 이틀 만에 500만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태권도 관장님 할아버지는 인터넷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요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봤다고 평가했죠. 영상이 퍼지면서 태권도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 정말 실력 있는 분 같은데 아이들 교육하는 모습이 진짜 스승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태권도 관계자들은 영상 속 기술을 보고 저 정도 실력이면 정말 오래 하신 분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 심했다.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건 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혼낸 것이라며 할아버지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저런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교육은 저런 것이다. 아이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는 모습이 감동적 같은 댓글들이 교사들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외국에까지 퍼졌습니다. 한국의 예의 문화와 무술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의 좋은 면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제의 태권도 관장님을 찾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할아버지의 신원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죠.
영상 속 상황을 본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시끄러운 학생들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참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품위 있게 나서서 교육하는 어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버스 기사가 관장님이라고 부른 것과 할아버지가 4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 말을 단서로 삼아서 말이죠. 지역 태권도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결국 그 도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장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는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정심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죠. 정심, 즉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장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태권도 정신과 예의에 관한 글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후 첫 번째 주말, 도장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었죠. 여기가 그 영상의 관장님 도장이 맞나요? 아이 태권도 배우게 하고 싶은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관장님은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응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의와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관장님 영상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관장님께 맡기고 싶어요. 김 관장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죠라고 답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관장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먼저 단련해야 합니다. 예의, 존중, 인내, 자제력.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진짜 태권도가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이런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장 견학을 온 사람들은 김 관장님이 기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하는 모습부터가 달랐죠. 그리고 연습 중에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여기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르네요. 한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김 관장님은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르치면 변해요.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니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김 관장님은 특별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인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설명회에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자신의 교육 철학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죠.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해요. 올바른 것을, 좋은 것을 말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김 관장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정심 태권도장에 등록했죠. 평소 10명 정도였던 수강생이 일주일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관장님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면서도 모든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정심 태권도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 관장님이 도장 정리를 하고 계실 때였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중학생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김 관장님은 잠시 그 소년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그러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한 달 전 버스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크고 가장 반항적이었던 그 학생이었죠. 할아버지에게 노인네가 뭘 안다고 늙은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도장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죠. 김 관장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추운데 밖에서 뭐하니? 소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버스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궁금한 게 있었으면 진작 왔으면 됐을 텐데.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김 관장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소년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돌아간 후 그는 자신의 행동을 계속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특히 관장님을 노인네, 늙은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것이 가장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소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크게 실망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며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울으시더라고요. 소녀는 영상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 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 김 관장님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서 소년에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앞에 앉으셨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장님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진짜로요. 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순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바뀌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저 같은 애도 받아주실까요? 김 관장님은 소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울지 마라. 김 관장님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한 거야.
태권도는 나쁜 사람을 위한 것도 좋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야. 김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거지. 그리고 너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니. 소녀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년이 일어나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그런 소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자.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어. 소년이 정심 태권도장에 들어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소년의 진심 어린 노력과 김 관장님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소년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예의와 인성 교육에 참여했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김 관장님께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유명한 버스 영상의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김 관장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인터뷰는 정심 태권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 관장님은 여전히 소박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품격은 남달랐습니다.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왜 나서게 되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관장님이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고 싶었을 뿐이죠. 어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거창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함만이 있었죠. 아이들이 관장님께 상당히 무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잠시 생각한 후 답하셨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저 아이들이 원래 나쁜 아이들이 아닌데 누군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장님을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잠시 생각한 후 답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인터뷰 중간에 김 관장님의 제자들이 수업하는 모습도 촬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차렷 경례 하며 인사하는 모습, 서로 도와가며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도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김 관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태권도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단련하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예의를 배우고 힘을 기르기 전에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김 관장님은 현재 자신의 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버스에서 만났던 아이도 있어요.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소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장에서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후배들을 도와주며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는 모범생이 되었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그렇게 무례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김 관장님의 교육 철학이 옳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관장님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른이 부족할 뿐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순수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김 관장님과 정심 태권도장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도장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가르치셨죠. 명성이나 인기보다는 교육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친 후 김 관장님과 그 소년이 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관장님,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소년이 물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내 안에 있던 좋은 모습이 드러난 거지. 나는 그냥 그걸 도와준 것뿐이야. 그 말을 들은 소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변화할 기회를 준 김 관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관장님, 저도 나중에 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 관장님은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거라.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멀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어. 정심 태권도장의 하루가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김 관장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작은 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대의 버스에서 일어난 작은 용기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선 한 어른의 마음이었죠. 김 관장님은 그날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그 교훈은 영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나이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김 관장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 주세요.